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바이든 당선인 시대를 맞아 한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입니다. 미국 제일주의를 벗어나 국가 간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는 만큼 한인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바이든 당선인 시대를 맞아 한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입니다. 미국 제일주의를 벗어나 국가 간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는 만큼 한인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중 무역 전쟁이 촉발됐습니다. 그간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LA 다운타운 의류와 봉제업은 각종 원가 상승과 관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높아진 인건비로 인해 현지 생산을 줄이고 멕시코와 텍사스, 라스베이거스로 진출하는 방안도 시도했지만 결국 물류 이동에 어려움을 겪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LA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 기반인 다운타운 의류시장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의류인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중 무역 전쟁 종료로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과도 좀 더 너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자기의 이익도 추구하면서 약간 타협적인 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지금 관세 올라간 것도 좀 내려갈 수도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펼칠 친이민 정책을 기대하는 한국 지상사들도 많습니다. 지금 인력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주재원이라든가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전문 직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졌고, 실제로 이 인력들이 들어오면 이 인력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현지 인력에 대한 충원도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한인 커뮤니티 쪽에서는 고용 기회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따라 그간 전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인적 자원에 대한 교류가 활발해진과 동시에 현지 고용 시장 역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통합과 화합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의 사업체들을 지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구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인 커뮤니티 역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48지구에 출마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미셸 박스틸 위원장이 오늘 공식 당선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신장을 이뤄낸 결과로 풀이됩니다. 미셸 박스틸 후보가 오늘 공식 당선 선언을 했습니다. 상대 후보이자 현직인 할리 루다 의원이 오늘 패배를 공식 인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방하원 48지구 개표 현황에 따르면 미셸 박스틸 후보는 19만 7,256표를 획득해 18만 9,910표의 득표율을 보인 할리 루다 의원과 7,346표 차를 기록했습니다. 할리 루다 의원이 패배를 인정함에 따라 미셸 박스틸 당선인은 남은 개표와 상관없이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에 이어 세 번째 한인 연방하원이 됐습니다. 미셸 박스틸 당선인은 오늘 열린 한인 미디어와의 간담회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전함과 동시에 한미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영과 저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퍼펙트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진짜 그 한국 가버먼트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 가버먼트에 굉장히 좋은 브리지 역할을 하지 않게 될까. 더더군다나 한 명보다는 네 명이 되는 게 훨씬 더 코리안 아메리칸 힘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에서 미셸 박스틸 당선인이 출마한 연방하원 48지구의 한인 유권자 투표율은 80%에 육박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당선인은 한인 커뮤니티에 보답할 것을 약속했으며 영김 후보가 추가 승전보를 올려 모두 4명의 한인 연방하원이 힘을 합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 차단을 위해 추가 경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해임됐고 그의 공직에 감사하고 싶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센터 국장이 에스퍼의 대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패배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 차단을 위해 인사권을 휘두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기가 70여일 남아있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함과 동시에 대선 불복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에스퍼 장관의 지난 6월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인물입니다. 그동안 눈의 가시로 여겨졌던 에스퍼 장관이 경질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기를 들었던 주요 관리들에 대한 숙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지나 헤스펠 CIA 국장의 경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관리는 각각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인물입니다.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주요 수장을 제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안정적인 정권 인수가 이뤄져야 할 시점에 국방장관까지 전격 경질되며 자칫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대선 불복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재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들에게 2024년 대선 재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2번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반드시 연임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와 백악관 측은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선에 불복할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24년 제도전에 대해 측근들과 이야기를 나눈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이혼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측근이 영부인이 백악관을 떠나 이혼할 날만 계산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소문의 진원지로 파악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1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며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직접 방문하는 코로나 검사가 진행되면서 한인사회의 코로나 확산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한인 직원이 40% 이상인 시에라움 헬스케어는 3개월간 한인 사무실, 공장, 식당, 은행 등을 직접 방문해 코로나 검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0여 명으로 일주일에 1,000명 이상이 검사받고 있습니다. 재검사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코로나 검사를 처음 받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가기 귀찮아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가니까 이제 따로 갈 필요 없고 그냥 직장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코로나 확산으로 자택근무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택근무자의 경우 코로나 진단 키트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검사를 마치면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진단 키트를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검사 대상자는 보험 소지와 관계없이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만 있으면 되며 타주 아이디 소지자도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문 검사는 회사 직원뿐 아니라 직원의 가족들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코로나 검사는 주정부의 코로나19 펀드로 자금이 지원됩니다. 검사를 원하는 사람이 요청만 하면 자신의 증상이 감기인지 코로나 양성, 음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자금을 통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험이 없어도 상관이 없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검사를 마친 사람 중 코로나 확진자는 1,000명 중 4명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확진자 중 젊은 층의 경우 무증상자가 많아 코로나 확산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분들은 포지티브가 나와도 전혀 증상이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니까 할 필요 없다. 근데 보통 증상이 보이는 분들이 하려고 하시거든요. 증상이 없어도 충분히 포지티브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노인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보라고 저희가 권유를 계속해서 진단 키트는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은 미국 제품으로 정확도는 90% 이상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는
의료계 종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 의료 종사자지만 사무실 근무자는 2주에 한 번, 일반인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검사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수치가 급등한 가운데 앞으로 2주가 중대 고비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역 내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가 32만 명을 넘어서며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퍼리어 국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늘어난 상황으로 입원 환자 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 내일 휴일을 맞아 바이러스 전파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국은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휴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야외 활동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2주간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할 경우 바이러스 전파는 더 확산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뉴악시의 코로나 확산세가 높아지며 시 당국이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아크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2주간 슈퍼마켓, 약국, 주유소를 제외한 지역 내 모든 비필수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오후 8시에 종료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스 바라크 누아크 시장은 이 제한 조치가 종료되는 오늘 19%의 높은 코로나19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아크 핫스팟 구역의 우편번호 3곳을 언급해 이 구역 중 한 곳은 35%의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며 더 강화된 추가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구역들의 추가 제한 조치 사항으로는 약국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는 평일 오후 9시, 주말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 오는 23일까지 2주 동안 스포츠 활동과 장기 의료시설 방문이 금지되며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방문은 하루에 방문자 1명으로 제한됩니다. 추수감사절 모임은 직계 가족만으로 제한되며 공개적인 모임은 1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말하거나 노래할 때를 포함해 모든 종교기관에서 착용해야 하며 건물 출입 시 온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브라크 누아크 시장은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비즈니스는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로 위반할 경우 48시간 동안 폐쇄되며 두 번째 위반 시 2주, 세 번째로 위반할 경우 30일 동안 폐쇄됩니다. 또 네 번째 위반 시에는 사업 허가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편 9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식당 및 술집 실내 영업에 조기 폐쇄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한국이 중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을 밀어내고 올해 경제 규모 10위권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브라질 경제연구소는 지난해 세계 경제 규모 9위를 기록한 브라질이 올해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과 캐나다가 10위권 이내로 진입해 세계 경제 규모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실제 브라질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 1조 8천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1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한국과 캐나다는 1조 7천억 달러에서 1조 6천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경제 규모 1위부터 8위까지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 독일, 영국과 인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경제연구소는 자국 내 총생산 규모 하락으로 캐나다와 한국이 각각 9위와 10위, 러시아가 11위를 차지하고 브라질은 결국 두 계단 밀린 12위에 자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대선 이후 달러 환율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달러와 약세 현상이 지속되며 22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집계된 원달러 환율은 1113.9원으로 지난해 1월 말 기록된 최저치인 1112.7원보다 1.2원 더 낮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소식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평균 가치를 나타내는 미국 달러 지수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기가 V자 형태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달러와 약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달러 지수가 7% 하락했고 팬데믹 사태가 겹치며 3% 상당이 추가 하락한 바 있습니다. 내일 베테런스데이 휴일을 맞아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